계속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일 지방선거 광주 전남 경선 후보자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돌입합니다.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기초의원까지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오는 7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입니다. 경선 방식은 지난 지방선거와 유사합니다. 기초단체장은 권리당원 여론조사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를 각각 50% 반영해 후보 경쟁력을 판단합니다. 광역의원은 권리당원 투표 100%, 기초의원은 당의 심사로 후보자를 정합니다. 여론조사와 면접 일정 등은 이번 주에 결정되고 본선에 나설 후보자는 오는 25일 전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당에서 공천을 맡은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 후보는 4월 20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는 4월 20일경 내외로 결정이 되어야 그 이후에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순으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오는 8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평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광역, 기초의원 출마자는 이 평가에 의무적으로 응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득표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공천해 지방의회에 진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의 그런 용봉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봉선동이라든지 복명동인가요? 이런 대학교 근처 지역들의 득표율도 높았던 편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게 후보를 내가지고 기초의원들을 좀 당선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공천 룰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선거전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760명으로 전날보다 5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광주 확진자는 5,801명으로 지난달 31일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아래로 떨어진 뒤 계속해서 감소세입니다. 전남은 어제 5,959명이 확진됐는데 이는 전날에 비해서 5,000명 가까이 줄어든 수치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전남 지역 보건소, 선별검사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만 가능합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방역체제 개편에 따라 도내 22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6곳에서 진행하던 신속 항원 검사를 중단하고 PCR 검사용 검체 채취만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23번째를 맞은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을 앞두고 상영작을 공개했습니다. 올해는 방역체계를 강화하면서 영화 제작자와 관객의 대면 소통을 늘릴 계획입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을 위해 일하는 안드로이드 로봇에게 사적인 기억이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영화 애프터 양. 최근 파친코를 연출해 주목받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코고나다 감독의 전작으로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 막을 엽니다. 안드로이드도 과연 인간처럼 기억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좀 약간 철학적이고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애프터 양을 비롯해 56개 나라 작품 217편이 전주 시내 5개 극장 19개 관에 걸립니다. 올해도 여성 감독들의 약진 속에 가족과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이 두드러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창작자들의 관심이 그리고 시선이 외부에서 내부로 옮겨간 탓이 아닌가. 밀양의 이창동 감독과 부산행 연상호 감독도 전주를 찾아 관객과의 소통을 이어갑니다. 올해는 특히 고강도 방역 속에 현장 상영과 야외 행사가 다채롭게 열릴 예정입니다. 완전한 축제성의 회복을 선언하고 정상성, 축제성 이것을 완전히 부활시키는 영화제로. 영화제 상징인 전주돔도 설치되는데 전주 독립영화의 집 완공을 앞두고 올해 마지막으로 운영됩니다. 가을쯤 착공을 하게 되면 아마 25회쯤에서는 전주 독립영화의 집에서 영화제를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날의 영화 향연, 전주국제영화제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축제의 새 지평을 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국제 슬로시티 연맹으로부터 경북 최초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청송군이 최근 3회 연속 슬로시티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경북 청송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슬로시티 회원 도시 자격까지 연장되면서 세계적인 생태 관광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방송 전국 김기현 기자입니다. 조선 영조 때부터 청송 심치 집안이 대를 이어 살고 있는 99칸의 송소고택. 평일 낮인데도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고즈넉한 고택을 둘러보며 봄의 정취도 만끽합니다. 아주 경관도 좋고 공기도 좋고 또 특히 이 고택에 와보니까 구조가 아주 볼만하고 아주 좋습니다. 청송은 지난 2011년 이곳 덕천마을과 주황산이 경북에서는 최초로 국제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2017년에는 군 전역으로 인증이 확대됐고 최근에는 세 번째 인증을 받아 오는 2026년까지 슬로시티 회원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슬로시티는 느림의 삶을 통해 몸과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는 국제운동입니다. 산속카페 청송정원, 솔빛정원,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사업 등 자연 친화적으로 일관해온 군 정책들이 원동력이라 생각됩니다. 청송군은 3차 슬로시티 인증에 따라 슬로라이프 시민운동을 확산시키고 청송만의 슬로시티 정책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 공동체 중심으로 슬로시티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전통과 자연관광 이 모토로 해서 글로컬한 생태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면서 세계 유일의 산촌형 슬로시티를 표방하고 있는 청송군. 세계인이 찾는 생태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견입니다. 장흥군이 9년 만에 국제 슬로시티 인증을 다시 받았습니다. 한국 슬로시티 본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국제 슬로시티 연맹 회장단 회의에서 장흥군이 신청한 슬로시티 재가입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흥군은 2007년 유치면 등의 아시아 최초로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됐지만 2013년 재인증에서 탈락했습니다. 슬로시티 본부는 이달 중으로 국제연맹으로부터 인증서와 인증기를 받아 장흥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되지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광주와 광양 20도, 목포 16도로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예년 이맘때보다 최대 4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들 많으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아침 기온도 주 중반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맑게 드러나겠고요. 광주 전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장성 6도, 담양 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 17도, 보성과 고흥 19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6도, 영암 19도, 무안 16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4도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맑은 날씨 보이다가 목요일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광주 전남의 봄꽃 개화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올해 광주 전남 지역 봄꽃 개화 시기가 매화는 평년보다 사흘, 개나리는 일주일, 진달래는 6일가량 빨라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지난달 광주 전남 평균 기온이 8.9도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아지는 등 지구온난화로 겨울이 짧아지고 3월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봄꽃 개화 시기 역시 점차 빨라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성묘와 식목활동 등의 많은 청명과 한식 기간을 맞이해서 소방당국이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갑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오늘부터 오는 7일까지를 특별 경계 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공원 묘지와 등산로 등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청명과 한식 기간의 난 산불은 하루 평균 19건으로 4월 평균보다 50% 이상이 많았습니다. KBS 교향악단과 여수시 여수음악제 추진위원회가 성공적인 음악제 개최를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여수음악제의 하이라이트인 음악학교를 5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운영하고 음악제 기간에 학생들과 정상급 연주자들이 합주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6번째 열리는 여수음악제는 오는 9월 2일부터 7일까지 GS 칼텍스 예울마루와 여수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